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는 위법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서 즉각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가구를 비롯해서 수입 업체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우리 증시는 한 10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일단 예상이 됐습니다. 뭐 미증시 3대 지수 다 오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폭등하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이 나왔는데 업종으로 봐도 이렇게 급등한 업종은 이제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라든가 뭐 임의소비재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좀 어정쩡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관세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긴 할 거야. 그런데 주식시장에 어쨌든 좋은 재료는 맞아. 뭐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우선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이번 관세는 위법이다. 그 법관 6대3 비율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심, 2심 모두 위법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최종인 대법원에서도 이제 위법이라고 나왔고요. 다만 기존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야 되는지 여부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심에서 아마 별도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이 이제 소송을 걸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 줄지 여부는 또 이제 법적인 다툼이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월가 분위기는 관세는 어쨌든 다시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이날 물가 지표를 비롯해서 몇몇 지표 나왔는데 뭐 예상보다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성향 자체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재료가 나와도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반등하면 현금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뉴스는 적어도 지수가 한 2%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월가 분위기는 그래도 증시는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다.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고 AI가 도입되면서 효율성이 올라갈 거고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UBS에서는 연말에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미국보다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가 낫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가 좀 비싸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를 좀 줄여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주식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관세 판결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국가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무역 적자 났다고 저게 국가 비상사태를 적용할 사안인가? 이거 아니잖아라고 해서 반발을 했고 또 실제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곳 또 주정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거 위법인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법적 소송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1심, 2심에서 모두 위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걸 적용한 관세는 권한 남용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철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해서 즉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사흘 이내 서명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럼 이제 무역법 122조가 뭐냐?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트럼프가 적용하겠다고 한 건 122조는 그냥 5개월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개월 동안 국가별로 어떤 우리한테 무역 관행을 펼치고 있는지 잘못된 무역 관행이 뭔지 면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5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301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한 국가들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일정 기간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그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세 부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거 말고도 카드가 더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를 쓸 텐데 지금같이 그냥 무턱대고 너 10%, 중국이 뭐 관세 올렸어? 그럼 너 100% 이렇게 부과하기는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무역 관세가 어떤 형태가 됐든 지금보다는 좀 가벼워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다만 1,750억 달러 지금까지 관세 받은 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관세 수입을 얻은 게 이제 1,75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환급 여부는 이번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알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소송해서 해봐.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추정해 보면 향후에 이제 엄청난 아마 소송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환급받는 기업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반응은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이 수입품 많은 회사, 뭐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진열해서 파는 방식이잖아요. 아마존이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된다라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이 되면 사실상 경기 부양 효과다.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강세론자들에게는 청신호가 됐고 증시가 오를 만한 재료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울프 리서치에서도 이제 관세가 다시 추진되긴 하겠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관세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다. 그래서 그동안 좀 갇혀있던 주식시장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가 막 미친 듯이 막 이런저런 어떤 거를 좀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또 이제 너무 막 이 사람이 또 즉흥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TD증권에서는 어쨌든 관세는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경제 전망을 특별히 수정할 건 없다. 뭐 이렇게 또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좀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낙관하는 그런 시각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중요한 지표 중에서는 12월 소비지출 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PPI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이마트에 소매업체들이 납품하는 단가 그걸 갖다가 이제 PPI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CPI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라벨에 찍혀서 판매되는 단가 이걸 C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PC는 뭐냐? 소비자가 들어가서 전달 대비 얼마를 쓰고 나왔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PC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값은 오르고 귤은 안 올랐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사과 안 사고 귤 사버리면 그러면 이제 소비지출 물가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로 실제로 소비한 물가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9인데 예상치를 다 상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영향을 주지 않은 게 이게 12월 지표예요. 셧다운 때문에 발표되지 못했던 12월 데이터라서 1월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쓱 넘어가 버렸고 다음에 이제 4분기 GDP 이걸 갖다 연율로 4분기 성장률 봤을 때는 미국이 1년 동안 이 정도 성장할 것 같아 라고 따져보는 게 이제 미국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이제 추이를 봐서 연율로 계산해서 발표를 하는데 1.4% 정도. 그러니까 4분기 미국 경제 상황 봐서는 연간 한 1.4% 정도 성장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되게 차이가 났죠. 근데 이것도 뭐 되게 타격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은 게 세부적인 항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출. 그러니까 셧다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 되면 이제 정부에서 그때 되게 길었죠. 또 셧다운 기간이.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못 쓰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라서 저걸 빼고 뭐 민간의 소비라든가 이런 걸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아서 뭐 이거는 뭐 4분기 GDP도 심각하게 뭐 미국 경제가 나빠졌어. 이렇게 평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대형주 중에서 아마존, 알파벳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애플 관세 영향 받는 업체고 아마존도 관세 영향 받는 업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좀 잘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 쪽으로는 보통 이제 가구 업체들이라든가 뭐 크록스 같은 거 이제 신발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일부 업체들은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수입을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더 올라가기 전에 재고 왕창 사두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된 것도 있어서 기업들별로 좀 갈리긴 했는데 일단 이제 가구, 크록스 같은 이런 신발업체 이런 것들 일부는 좀 주가 상승폭이 좀 비교적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게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올해 들어서 그 M7 주식하고 그 나머지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 M7 큰 대형주 7개 종목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권에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식시장에 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 돈이 안 들어오고 자잘한 돈이 들어오니까 또는 이제 그 빅7 팔아가지고 나머지를 사는 그 빅7을 워낙 2년 동안 많이 사가지고 새로 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살 만큼 다 사가지고 더 이상 살 것도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무역 이슈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바꾼다면 또 큰 돈이 들어오고 그동안에 주가가 싸졌으니까 또 메가 세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대형주의 어떤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수익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주식시장 주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뭐 배당과 수익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더라.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눈에 띄게 좋아 보인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7이 그 대상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나머지 종목들이냐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번 어떤 계기로 좀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관련 지수는 뭐 우리나라가 또 관세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피해 봤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MSCI 한국지가 무려 5% 가까이 4.93%나 급등을 했고요. 야간 선물은 2.1%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재료면 한국 증시가 월요일에 한 2% 이상. 이제 MSCI 한국 지수라는 거는 금요일에 마감된 거 반, 미국 시장 상황 봐서 반 이렇게 반반씩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코스피가 월요일에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출발할 것 같아. 이렇게 일단은 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좀 봐야겠죠. 또 주말 사이에 이제 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제 관세가 위법이다. 판결 나오고 나서 오히려 트럼프의 변수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이란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웃기게 일본이 이번 관세 문제에서 이상하게 좀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여러 가지 투자한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투자 결정을 200억 달러씩 투자는 해줄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결정을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협상단이 가서 이제 협의는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저거 위법이라는데 관세 부과하는 게 맞나? 근데 관세 면제해 준다고 그 대신 줄여주겠다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한테 투자해줘 이런 요구를 받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가 결정되지 않은 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관세 부과 대상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그리고 특히 직접적인 업종,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 지어주기로 한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공장 지어주기로 했던 산업이고, 다음에 이제 조선하고 원전은 깎아주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던 그런 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어떤 스케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월요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복습. 예, 제가 이제 어저께 마감 방송에서 내용 들었던 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박스권이다. 네, 박스권 하단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있다. 뭐냐면 변동성 지수. 미국 S&P 500 지수가 한 달에 몇 퍼센트의 변동성을 보일까? 이거 올라가면 나쁜 거, 빠지면 좋은 건데 20을 기준으로 20을 넘어가면 주식시장이 좀 나쁜, 그동안에 좀 안 좋은 재료가 더 많이 나왔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근데 그 전날 빅스 지표, 변동성 지수가 20을 넘겼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미증시가 반등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바로 23.3이었거든요. 오늘 보면
미증시는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제 보여드렸을 때 설명드렸던 게 20을 뚫고 나가면서 뭔가 급등을 하면 아, 이거 재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 악재구나. 뭐가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20 넘어간 상태에서 꺾어서 내려오고 증시도 반등하고 이렇게 되면 아, 우리가 모르는 초대형 악재는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미증시가 이제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살짝 반등을 했고 변동성 지수가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괴적인 악재는 일단 없는 걸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스러운데 일단 이제 이란 문제라든가 트럼프의 추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단기적인 뭐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단기적인 돌발 변수가 될 수는 있으니까 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